제가 놀라운 거는 역적 숙청하듯이 댕강 잘라내듯이 김장철에 무대가리 싸주듯이 그냥 댕강.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소서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30살 여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1월 13일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2주 앞두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니 명의로 6, 7년간 약 7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물론 누나와 외가, 친가 모두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금융 업무에 까막눈이신 어머니는 원금과 이자가 한두 달 연체가 되니 집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서가 날라와 이제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 라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와 3년 가까이 만나면서 의심스러운 말들을 할 때에도 그냥 믿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며 넘겨왔습니다. 평상시에 과소비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술, 담배, 친구도 멀리하며 사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불러 일이 너무 커져버렸고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남자친구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려고 경찰서도 다녀오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집안에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남자친구의 매형이라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남자친구가 저지른 일들을 다 털어놨고 평소 저희 집에 왕래도 많았고 워낙 싹싹하게 심성이 착해서 부모님이 굉장히 예뻐했었거든요. 그 배신감과 실망감은 제가 느꼈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큰 실망을 하신 부모님은 결혼식은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하셨고 결국 식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미 신혼집을 얻어 살고 모든 결혼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도대체 그 큰 돈을 어디다 쓴 거냐라고 물었더니 어릴 적부터 운동을 해왔는데 선배들이 괴롭혀서 그만두게 됐고 그 이후에 가족 모두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니 자존감도 잃고 자격지심과 인정 욕구가 많아서 그간 벌인 일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사업 투자했다가 망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사기도 좀 당하고요. 오래 만났던 전 여자친구에게 물질적으로 헌신도 많이 했고요. 저를 만나기 오래전부터 조금씩 대출을 받아서 계속 일하며 갚아가는 와중에 사람도 멀리하며 잘 상환하고 있었대요. 문제는 결혼 준비를 시작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사고가 났고 이후에 금전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최근까지 수습을 하다가 일통이 난 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어릴 적부터 가진 남자친구의 결핍을 저는 알고 있고 가족들도 거의 포기한 사람을 저까지 저버리게 되면 기댈 곳이 없어지는데 이대로 끝나버리면 저도 마음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타 지역에 있는 급여가 비교적 높은 숙식이 해결되는 회사와 컨택하고 있어서 최소 1년 이상 매달 얼마씩 어머니께 갚겠다라고 하니 그래도 기회는 줘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라고는 한 상황입니다. 제 진짜 마음은요. 정말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다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고 해결이 되면 우리 둘에게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3년을 봐온 사람인데 한 번은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이 복잡한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한 것 같습니다. 정답은 저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누군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정말 코앞에 2주 전에 이런 일이 막 쏟아내듯이 벌어져 버리니까 이건 너무 무너질 것 같아 사람이. 저는 솔직히 이 사연이 조금 길었잖아요. 만약에 앞뒤 다 없고 언니 알고 보니까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빚이 뭐 7천만 원이 8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것뿐이라면은 그리고 뭐 돈 쓴 내역이 이거는 내가 살면서 품어줄 수 있겠다, 안고 갈 수 있겠다 그 정도라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7천만 원? 1억에서 세상 빠졌어요. 결코 호락호락한 금액은 아니야. 큰 금액이다 이런 거는 아닌데 사업을 준비를 하고 뭔가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그 7, 8년 사이에 7천만 원 빚이 생긴 거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말로 조금 일이 잘 안 돼서 직원들 급여가 몇 개월 밀리거나 뭔가 조금 이렇게 대금 결제가 밀리고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이거 동양화 그림 맞추고 막 기쁜 사랑이
유흥하고 막 으쌰으쌰 이러려고 쓴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전 여자친구분한테 조금 썼다곤 하지만 연애하면서 연애 비용으로 한 번쯤 그렇게 과다출혈 있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해요. 제가 놀라운 거는 가족들이 거의 뭐 역적 숙청하듯이 댕강 잘라내듯이 김장철의 무 대가리 잘라내듯이 우리는 뭐 엄마든 누나든 그동안에 전혀 몰랐다. 나는 이게 금융 까막눈이라 난 전혀 모르는 얘기다. 내 아들내미한테 책임지게 하려고 경찰서도 보냈다. 매형 같은 경우도 근데 왜 매형이 간 거죠? 아버님이 안 계시나? 매형이 그 역할을 대신을 해가지고 우리 여자친구 아버님한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일을 저질렀다. 사과를 한 건 아니고 이제 팩트 전달을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전달을 하신 거고 이대로라면 남자친구분 인생이 정말 너무 외로운 거 아닌가요?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족들도 다 버리듯이 손절을 하듯이 했는데 나까지 이 사람을 3년을 만나봤는데 져버리면 이 사람은 진짜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요. 우리 사연자분이 왜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뭐 남자친구분을 제가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범죄니까. 막말로 7, 8년 동안 빚이 7천이 생겼다. 근데 그동안 전혀 몰랐다라는 거는 원금 상환은 못했어도 그 이자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있는 남자친구분께서 그거를 막아냈다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분이 그 돈을 다 자기한테만 썼겠어요, 오롯이? 아버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생활비로도 들어갔을 것이고. 왜냐면 아까 가족분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인정 욕구가 있어가지고 조금 노력을 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아예 돈을 안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족분들한테. 그리고 딴 것도 아니고 결혼이 막 2주 남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도 났었다. 아니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 우리 어머니께서 배 아파가지고 낳은 아들일 텐데. 그리고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다가 조금 실패를 했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물고 빨고 막 더 좀 품어줬을 것 같아. 만약에 제가 우리 사연자분의 남자친구를 낳았다 치면은 나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아들아, 이거는 범죄다. 너 이거 사기다. 어머니의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빨리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냥 아들이 먼저 이 얘기를 꺼내게끔 용서를 구하게끔 가서 자기 부모님한테도 찾아가서 정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전화로라도 사돈 내가 정말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든지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자식이라고는 지갑으로 낳은 개새끼밖에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이미 살고 있고 결혼이 진짜 막 2주 남았다. 그러면 내 자식 인생을 위해서라도 살면서 한 달에 뭐 얼마씩이라도 할부로 나한테 갚아라. 나도 내 노후는 있어야지. 내 미래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 이거는 얼마씩 꼭 갚아라. 견제는 해야지, 자식이어도. 근데 그게 아니라 김장철에 무대가리 싸듯이 그냥 댕강 내가 내 아들 경찰서에 넘겼고 죄값 치르기 다 했고 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매형까지 전화를 해서 이랬다라고 함은 지난 과거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나 지금 당장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들킨 게 뭐 7천만 원이지 살면서 분명히 돈 때문에 시끌짝 지랄짝 뽁짝했던 일이 과거에 있었던 거는 아닐까. 밑 빠진 독이라 그러잖아요. 이 많은 항아리에다가 밑이 이렇게 빠졌어. 그래가지고 엄마랑 매형이랑 그래 내가 이번 생은 두껍이다 라고 거기를 탁 메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돼. 이거 메꿔놓으면 여기 있겠죠. 이거 메꿔놓으면 여기 것이고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손절을 쳐버리신 건 아닐까. 가족분들이라든지 매형이 그 전에 이제 금액을 변제를 조금 해준 게 있으니까 얘는 대신 이렇게 뭐를 내주거나 커버를 쳐주면은 안 되는구나. 이 돈을 막았더니 세상에 어디 가서 몰래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빚을 이만큼 만들어 왔네. 그러면 이거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조금 지쳐가지고 바로 그렇게 경찰서에 넘기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 물론 이제 뭐 은행권에서 막 연락이 오고 집에 뭐 날라오고 집에 착딱지 붙고 무서운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제 아버님께서 많으셨다고 했잖아요, 컨텐츠가. 그래서 우리 집도 강씨처럼 부적 붙듯이 내 물건에 막 붙어보고 그 기억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거 다 갚느라 똥줄 빠졌고 그것 때문에 저도 학창시절이 너덜너덜 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이고 나한테 상처를 남기는 건지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부모랑 자식 관계에서도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뭐 무조건적인 부모의 내리사랑 그게 없을 수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도 구닥다리라 옛날 사람이라 그거를 기대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게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리고 결혼이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심지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남자친구분은 이 얘기를 할 의향이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뭐 운동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부모님이 나를 무시를 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인정 욕구를 받고 싶었다. 그런 자기가 가진 결핍에 대해서는 아다다다다 말을 다 했지만 결혼하기 앞서서 정말 금전적인 문제 미리 말해주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명의를 갖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를 어떻게 믿고. 지금 당장에 언니 뭐 다 알지만 당장에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남자친구가 너무 불쌍해요 라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냥 기다리세요. 사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지금 기다리세요. 어머님한테 그 금액을 한 달에 얼마씩 변제를 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곳에 뭐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돈을 벌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한동안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거리를 두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에서 연민으로 뭐 연민에서 인류애로 이런 식으로 조금 거리를 두면서 시간을 두고 그 마음을 조금씩 줄여나가 보세요. 그렇게 지금 당장에 어떤 감성이 조금 추스려지고 평정심이 돌아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나에게 벌어진 일을 천천히 적으면서 뒤돌아서 곱씹어 보세요. 아,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인생은 자기 거니까 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다만 지금 막 당장에 이게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일이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마음을 조금 추스리시면 어떨까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빨래개기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자기 힘내. 어우 너무 눈부시다. 우리 자기 미래 같다. 힘내요. 쭌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